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나폴리탄. 일단 냄비에 물 가득 채워주고요. 소금을 2스푼 넣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멋들어지게 넣어주고 이거 빨리 안 넣으면 끝에 타버리니까 빨리 넣어줬고요. 면 삶는 동안 재료 손질할게요. 먼저 피망인데요. 일본 피망은 좀 작고 못생겼더라고요. 왜 짱구가 싫어하는지 알 것 같았고요. 피망은 씻어서 씨발러 왔습니다. 아, 욕한 거 아닙니다. 피망을 길쭉길쭉하게 썰어줬고요. 고기보다 밀가루가 많은 비엔나도 썰어줬습니다. 물이 끓어 넘치려고 하길래 바로 꺼주고 면을 건져줬어요. 면수는 이따가 써야 되니까 따로 빼두고요. 프라이팬에 아까 썰어둔 재료 다 넣고 살짝 볶아주다가 케찹이랑 오코노미야키 소스 넣어줬고요. 면 넣고 잘 섞어준 뒤 아까 남겨둔 면수 넣고 다시 잘 섞어줬고요. 마지막에 버터 넣고 나폴리 마피아님 빙의해서 만테카를 찹찹찹 젖어주면 완성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돌돌 말아서 접시에 올려주고 토마산 치즈가루, 치즈는 사랑이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뿌려주시면 되고요.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계란 반숙, 이거 필수예요. 없으면 나폴리탄 아닙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플레이팅까지 끝내고 이제 먹으면 되는데 노른자 잘 갈라서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가레 우동. 먼저 양파 2개를 썰어줄게요. 양파가 좀 많은 거 아니냐고요? 코우지 셰프님이 양파만 넣은 게 맛있다고 아니 사실 자취생은 집에 감자나 당근 같은 건 안 키워서고요. 채 썬 양파는 넓은 접시에 펼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수분을 좀 날려줬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는 동안 할 게 없으니 프라이팬도 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 미리 해뒀고요. 이제 양파를 꺼내서 프라이팬에 넣고 약불로 줄인 뒤에 설탕을 조금 넣어줬고요. 이제 양파에서 갈색빛이 날 때까지 겁나 볶아주면 되는데요. 얍,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과정은 편집으로 날렸고요. 여기에 물 붓고 끓으면 골든 커리. 팔에 넣고 잘 풀어준 다음에 농도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근데 불 끄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제 냄비에 물 받고 냄비 탄 건 전에 유튜브 보면서 요리하다가 태워 먹었어요. 조심하세요. 물 끓으면 냉동 우동. 면은 2인분부터 시작이고요. 냉동이라 풀어지기만 하면 바로 건지면 됩니다. 이제 면 위에 카레 싹 올려주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필치사. 계란은 필수, 치즈는 사랑. 네,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치즈 2장, 계란 반 쑥스근하게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계란 반으로 갈라 경상도 스타일로 쓱 까먹어줬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오야코돈. 어제 보니 구독자가 10명이 되었던데 일단 인사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지산 닭다리살입니다. 100g에 79엔 주고 건져왔고요. 겉은 노란 지방만 걷어내고 큼지막하게 썰어줬습니다. 흑고무추로 밑간하고 비닐에 담아 잠시 빼두고요. 도마 씻어와서 양파 반개 썰어줬습니다. 양파 먼저 썰었으면 도마 안 씻어도 되는데 생각이 좀 짧은 부분이었고요. 양념은 설탕 1쯔유 2ml 사케 1 넣고 잘 섞어줬고요. 물을 슉슉 2번 넣어줬습니다. 팬에 기름 바르고 닭다리살 투하, 껍질이 아래로 가게 해서 먼저 구워줬고요. 겉이 어느 정도 익으면 썰어둔 양파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이제 소스 넣고 약불에 끓여주고요. 그동안 계란 2개 부딪혀서 깨준 다음 사르르 녹는 감촉을 위해 9바퀴 반만 저어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택도 없었고요. 계란 볶고 뚜껑 덮어 계란만 익으면 완성입니다. 뜨끈한 밥 위에 그대로 올려 먹고 본인 그릇보다 욕심이 크면 이렇게 넘치는 거고요. 다시 잘 주워 담아 먹으면 맛있겠죠? 원래 이런 동 종류는 젓가락, 네, 한국인답게 숟가락으로 먹어줬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보니 팔을 깜빡했더라고요.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치킨 남밤. 먼저 타르타르 소스부터 만들게요. 시간 걸리니까 계란 먼저 삶아줬고요. 삶아지는 동안 양파를 다져줍니다. 사실 이런 다지기도 있는데 칼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냥 다졌고요. 그 사이 계란이 다 삶아져서 뜨거운 물 버려주면서 스팀으로 피부 수분까지 챙겼습니다. 찬물로 샤워시킨 뒤에 계란 까는데 이거 시작부터 잘못됐음을 직감했고요. 네, 아주 작사를 내놨고요. 그래도 깰 거라 다행이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잘 으깨서 넌 거기 왜 들어가니? 여기에 아까 다져둔 양파, 설탕 1큰술, 소금 살짝 넣어줬고요. 마요네즈, 레몬 좀 넣고 잘 섞어주면 타르타르 소스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잠시 차갑게 보관해뒀고요. 다음으로 튀김 준비. 기름 먼저 올리고 기름 끓는 동안 닭다리살에 밑간에 두고 박력분 비닐봉지에 담아 닭다리살 넣고 후 불어준 뒤 사정없이 흔들어줍니다. 다음은 반죽물. 박력분 2큰술에 이건 전분인데 근데 거꾸로 잘랐네. 뒤집으면 쏟아질 것 같아. 여튼 전분 1큰술 넣고 계란 하나 까서 잘 저어줍니다. 근데 반죽이 너무 되직해서 계란량만큼 물 추가해줬고요. 닭다리살 밀가루 잘 털어서 반죽 묻힌 다음 기름에 투하. 이런 기름 방지망 하나 사놓으면 깔끔하고 안전해. 어차피 조심성 없어서 소용없었고요. 뭉치는 산만한데 기름 무서워서 저러고 있는 게 지금 보니 좀 꼴사납네요. 10분 정도 튀겨내면 꺼내서 이분함을 위해 잠시 세워 기름도 뺄 겸 레스팅해줬고요. 그동안 간장 소스, 설탕 1, 간장 2, 식초 1, 물 1, 전분 톡톡 넣고 잘 섞어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주면 됩니다. 튀긴 치킨 들어서 튀김옷 벗겨지지 않게 조심조심 썰어 그릇에 올리고 간장 소스, 타르타르 욕심내서 크게 2스푼 올려주고 후추 살짝 드레싱으로는 폰즈 살짝 뿌려주면 요리명 잘 튀겨진 고기 아니 치킨 남반 끝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 채소 먼저 먹어주고 타르타르 듬뿍 올려 밥이랑 같이 먹어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소보로돔. 구독자 10명 된 지 3일 만에 60명? 유튜브에서도 축하해주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민지입니다. 국산, 소, 돼지, 분쇄. 국산이라고 해도 어차피 저한텐 똑같은 외국산이고요. 믹싱볼에 다 털어 넣어주고 흘린 것도 남김없이 담아줬습니다. 여기에 설탕, 간장, 미림 1:1 비율로 넣고 잘 섞어서 잠시 재워둘게요. 다음은 계란. 두 개는 스크램블, 하나는 노른자만 쓸 거고요. 조심스럽게 반으로 깨 흰자, 노른자 분리해줬습니다. 근데 그냥 아까 저기에다 했으면 다시 안 옮겨도 되는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맞았고요. 소금 살짝 넣어주고 잘 섞어 잠시 치워두겠습니다. 다음은 실파를 썰어줄 거예요. 혹시 실파랑 쪽파 차이를 아시나요? 실파는 어린 대파고 쪽파는 양파랑 파를 교배한 거라는데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었고요. 여튼 실파를 쫑쫑 썰어줬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불 켜 기름 두르고 자고 있던 고기 깨워서 넣어줬고요. 양념이 있어서 잘 타니까 타지 않게 열심히 저어줬습니다. 멋있는 척 몇 번 하니 다 익어서 잠시 빼뒀고요. 다른 팬에 다시 기름 둘러 계란물 투하, 스크램블 만들어줬습니다. 뒤집기 같은 걸로 잘게 잘 쪼개줬고요. 이제 갓 지은 밥 위에 고기 듬뿍, 계란 듬뿍 올려주고 가운데에 썰어둔 실파도 예쁘게 올려줍니다. 공간 만들어주고 노른자도 올려줬고요. 이건 후리카케인데 짱구가 맨날 밥 위에 뿌려먹는 그거 맞고요. 후리카케 뿌려주면 소보로동 완성입니다. 노른자 풀어주고 저번에 실패한 젓가락으로 덮밥 먹기 다시 도전했고요. 이렇게 섞지 않고 그대로 떠서 먹는 게 일본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잘 떠져. 근데 그냥 숟가락 쓰겠습니다. 밥도 갱상도답게 쓱 까먹어줬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엔돔. 햄봉 주문받았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육해공 다 나오니까 기대해주시고요. 먼저 육군, 표고버섯 밑동 분리해주고 예쁘게 십자 모양 내줬고요. 고구마는 널쩍하게 썰어줬습니다. 다음은 해군, 머리 손질된 새우입니다. 껍질 까는 건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 빠르게 스킵해줬고요. 이쑤시개로 내장 빼준 뒤 OR 맞춰 배에 칼집 넣고 척추측만증 치료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줘야 튀겼을 때 일자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지런히 정리하고 도마 한번 씻어준 뒤 다음은 큰맘 먹고 산 붕장어입니다. 튀김용이라고 적혀있고 제발 먹어달라고 사인 보내길래 데려와줬고요. 등에 붙은 파스 떼주고 이렇게 보니 좀 귀엽게 생긴 것도 같았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칼로 겉에 점액질 제거해주고 어머 손님 때암인지 좀 되셨나? 지랄하고 자빠져. 반으로 갈라주고 머리도 잘라줬습니다. 좋아요. 한번 씻어서 잘 접어 정리해뒀고요. 마지막 공군 계란입니다. 얼린 계란이고 반숙 튀김하려면 얼리는 게 쉽다고 해서 미리 얼려놨었고요.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 제대로 된 요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다음으로 소스는 간장일, 미림일, 물을 넣고 한번 팔팔 끓여주면 끝입니다. 팬에 전에 쓰고 남긴 기름 넣고 모자라서 새기름 조금 더 넣어주고 예열해뒀고요. 그동안 믹싱볼에 박력분 물, 계란 넣어 섞어주고 물 추가해가면서 농도 맞춰줬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박력분까지 세팅해주면 튀길 준비도 끝났고요. 반죽물 살짝 넣었을 때 바로 올라오면 기름 예열 끝난 거니 이제 밀가루 묻히고 반죽물에 담가 기름에 투하. 익는데 오래 걸리는 고구마 먼저 넣어줬고요. 다음은 새우.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넣던데 괜히 따라했다가 새우 등만 희게 한 거 아닌가 싶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반죽물 뿌려 눈꽃도 만들어줬습니다. 새우 건져주고 안하고 투하. 꼬리 안 말리게 잠깐 잡아줬습니다. 전부 건져내고 표고와 계란까지 튀겨내면 튀김도 이제 끝났고요. 갓 지은 밥 위에 소스 살짝 뿌려주고 튀김들 담아준 뒤 다시 소스 뿌려 접시까지 꽂으면 주문하신 텐동 완성입니다. 접시 뽑아 튀김들 덜어주네. 그릇 사이즈가 턱도 없었고요. 맛있겠죠? 계란 터뜨려 잘 비벼준 뒤 튀김 먹고 밥 호로록 먹어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야키소바. 돼지고기 불고기용입니다. 100g에 109엔 주고 건져왔고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아니 근데 너는 또 도마 씹고 싶어서 채소부터 안 썰고 또 고기부터 써냐 하실 수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고기 밑간해주고 잠시 빼뒀고요. 짜잔. 일본 마트에는 이렇게 먹기 좋게 소분된 채소를 다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숙주인데요. 이거 한 봉지가 30엔입니다. 저렴하죠? 오르는 채소값이 우선 자취생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입니다. 채소들은 씻어져서 나온 거라 바로 써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씻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씻는다기보단 그냥 물만 묻혔다가 맞는 표현 같고요. 물 안 흘리게 받쳐주고 잠시 빼둡니다. 이제 팬 꺼내서 기름 발라주고 팬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이유식 만드냐 하실 수 있는데 계란 먼저 구워줄 거고요. 계란 반숙 빠지면 야키소바 아닙니다. 사실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계란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꿀팁. 흰자가 70% 정도 익으면 불 꺼두고 잔열로만 익히면 반숙 예쁘게 나오고요. 이제 진짜 팬 꺼내서 기름 넉넉히 둘러주고 야키소바 면입니다. 삶지 않고 바로 쓰면 되는데요. 면을 이렇게 좀 풀어주고 넣으면 되는데 일본은 면이 싸더라고요. 이거 150g 하나에 28엔밖에 안 해서 두 개를 사. 사실 그냥 두 개 먹는 거 합리화하려고 가격 얘기 한번 해봤고요. 면을 구워줄 건데요. 야키소바가
먹다가 직역하면 구운 면인데 이렇게 먼저 구워주면 더 맛있다고 해서 한번 구워줬고요. 잘 안 풀려서 물도 살짝 넣어줬습니다. 팬 돌려가면 멋들어지게 볶아주면 흘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다 구워진 면은 접시에 잠시 빼두고 쓰던 팬에 다시 기름 둘러 고기 투하, 간장 살짝 넣어 불맛 첨가해줬고요. 해서 넣고 숨 살짝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 다음 아까 구운 면 투하, 잘 섞어주고 야끼소바 소스 넉넉히 뿌려주고 간 맞춰주면 완성입니다. 그릇에 옮겨주고 면을 많이 했으니 마요네즈는 양심상 살짝만 뿌려줬고요. 파 썰어서 고명으로 올리고 계란 반숙 올려주면 야끼소바 완성입니다. 계란 노른자 터뜨려준 뒤 면 야무지게 들어 노른자에 찍어 먹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唐揚げ 최다 요청 가라하게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브라질산 닭다리살입니다. 100g에 79엔 줬고요. 잘 골라와서 지방 손질할 건 딱히 없어 바로 한 입 크기로 잘라줬습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간장일, 미림일, 사케일, 후추 톡톡 넣고 조물조물 해준 뒤 냉장고에 재워뒀고요. 다음은 반죽입니다. 원래 가라하게는 아까 한 양념에 바로 전분가루 넣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탕수육처럼 전분 앙금으로 튀겨보려 하고요. 전분가루 넣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준 뒤에 물을 어이가 없네. 조심히 넣어주면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데 기포가 안 올라올 때까지 냅두면 되고요. 그동안 기름 올려주고 요새 튀김을 많이 했더니 또 다 써가지고 새로 뜯었고요. 다 불린 전분 앙금은 위에 물 따라내주면 이렇게 힘을 가하는 순간꽃처럼 가해지지 않으면 다시 액체로 되는 비니까 데워둔 닭도 양념 다 버려주고 전분 앙금에 잘 묻혀줬고요. 하나씩 떼서 기름에 투하. 같은 것들은 조심조심 떼주고 바로 방어구 챙겨왔고요. 색이 살짝 나오면 건져서 한번 공기 넣어주고 고온에 2차로 튀길 건데 귀찮다고 이렇게 한 번에 넣으면 청소가 더 귀찮아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거의 바로 건져주면 됩니다. 채소 의무 할당제 시행으로 양배추 깔아줬고요. 가라하게 그릇 넘치게 쌓아주고 드레싱으로 폰즈 뿌려주면 주문하신 가라하게 완성입니다. 마요네즈 세팅해주고 레몬즙 살짝 뿌려 채소 한입 가라하게 한 입 먹어주면 아 이건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魚定食 반찬 국 주문받았습니다. 먼저 국부터 끓일게요. 냄비에 물 받아서 불 올려주고 미소된장입니다. 한 숟갈 크게 떠서 체에 올려 풀어줬고요. 너무 짠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두부도 넣을 거라 간간하게 했고요. 이거는 나메코라는 버섯인데 이 녀석 이름이 나메코더라고요. 여튼 얘도 넣어줬고요. 다음은 두부. 두부는 이렇게 바로 칼로 썰어 넣으면 설거지 줄어서 개꿀이고요. 한번 끓여놓고 옆에 잠시 빼둡니다. 다음은 계란말이를 할 건데요. 계란 3개 잘 까주고 우유 살짝, 미림 살짝, 설탕 한 꼬집 넣고 잘 섞어줬고요. 감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닌데 잘 닦아줬고요. 사각팬에 불 올리고 기름 발라줬고요. 계란말이 도전기 1일차. 계란 살짝 올려 온도 체크해주고 3분의 1 정도 부어 스크램블 만들듯 저어줬고요. Nope. 처음엔 좀 못 말아도 괜찮습니다. 담아면 끝으로 밀어주고 근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어차피 말면 그럴싸하니까 괜찮아요. 다시 기름 발라주고 또 3분의 1 투하. 이때까지 계란물 잘 넣어주고 말아줍니다. 오래 자존심은 있어서 끝까지 뒤집게 안 쓰고 저러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기까지 하고요. 다시 기름 계란 마지막으로 말아주고 생각보다 잘한 것 같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긴발로 모양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랗고 예쁜 계란말이가 이런 건 뱃속에 빠르게 숨겨주면 되고요. 다음은 구이용 방어입니다. 마트 마감때 가서 반값에 건져왔고요. 쓰던 팬에 기름 발라 생선 올려주고 가볍게 소금 후추 톡톡 해서 간하고 지금 뜨거워서 저러고 있는데 뜨거운데 집게를 짧은 걸 쓰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게 없어. 그럼 설거지 안 해서 짧은 거밖에 없고요. 생선마저 구워주고 설거지 편하게 식판 사용했고요. 배추에 폰즈 소스, 계란말이, 생선구이, 낫또까지 세팅해주고 밥이랑 국 퍼서 파고명 넣어주면 생선구이 정식 완성입니다. 낫또 잘 저어 밥 위에 올려주고 생선 한입, 계란 한입, 국까지 마셔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カツ丼 가츠동 주문받았습니다. Okay. 미국산 돈목전지입니다. 100g에 99엔 주고 건져왔고요. 무려 735g짜리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거. 고기는 반으로 갈라 오른쪽 목살 쪽만 쓸 거고요. 다리 쪽은 나중에 졸여 먹거나 하겠습니다. 고기가 두꺼워서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해동 모드로 잠시 돌려줬고요. 그동안 소스, 냄비에 간장 1, 미림 1, 물 1, 설탕 조금 넣고 한번 끓여주면 끝이고요. 전자레인지에서 고기 꺼내와서 이건 포크인데요. 포크로 포크를 사정없이 찔러줬습니다. 고기 앞뒷면 골고루 밑간해주고 잠시 빼뒀고요. 팬에 기름 올리고 약불에서 천천히 온도 올려주고 돈까츠는 원래 밀글빵이 국물인데 요즘은 베타믹스라는 걸 많이 쓴다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전분가루에 밀가루 물 넣어가면 온도 맞춰서 준비해뒀고요. 빵가루 팽팽하게 깔아주고 고기에 반죽물 빵가루 골고루 묻혀 이제 튀겨주면 되는데 이거 고기가 두꺼워서 저온에서 오래 튀겨줘야 하고요. 튀겨지는 동안 노래도 하고 한번 뒤집어주고 랩도 하고 안 까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튀겼으면 강불로 올려 마지막으로 한번 튀겨주고 꺼내서 기름 빼며 레스팅 해주면 되는데 이거 워낙 커서 잘 세워지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팬에 아까 쓴 기름 조금 넣고 계란 2개 한 손으로 무심하게 툭툭 깨서 풀어준 뒤 계란지단 구워줬고요. 돈까스 살짝 밀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도마 위에 올려 반으로 썰어 단면 확인하면 나쁘지 않죠? 나머지도 마저 썰어줬고요. 이제 뜨끈한 밥 위에 소스 살짝 뿌려주고 계란지단 올려준 뒤 오늘의 주인공 돈까스 이거 뭐 너무 커서 다 올라가지도 않고요. 소스 뿌려주고 그릇 꽂아주면 주문하신 가츠동
완성입니다. 그릇에 조금 덜어 돈까스 한입, 계란이랑 밥 한입. 첫 영상 올린 지 2주도 안 돼 구독자 2,000명을 눈앞에 둔 제 채널을 구독까지 하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肉じゃが 니쿠자가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채소 먼저 손질할게요. 오늘 사용할 채소들입니다. 먼저 당근. 당근은 껍질 벗겨. 껍질 벗겨. 네, 당근은 껍질째 먹는 게 영양상으로 더 좋다고 해서 껍질째 먹기 좋게 썰어줬고요. 아 근데 얘는 진짜 벗겨야 되는데? 진짜 안 되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역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는 법이고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감자도 역시 먹기 좋게 썰어주고 그릇에 옮겨 물 부어 전분기 살짝 빼줬고요. 다음 양파. 반으로 갈라 꼭지 제거하고 먹기 좋게 깍둑 썰게 해줍니다. 다음은 고기. 전에 가츠동 때 빼둔 고기 미림 넣어서 냉장 보관해뒀었고요. 꺼내서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면 재료 손질은 끝이고요. 양념은 간장 하나, 미림 하나, 물 하나, 설탕 툭. 그리고 이건 혼다시 같은 가츠오 조미료인데 살짝 뿌려주면 양념도 끝이고요. 팬에 기름 들고 고기 투하. 겉이 회색이 될 때까지 살짝 볶아줍니다. 다음으로 당근, 감자, 양파 순으로 넣고 마저 볶아줬고요. 아까 만들어둔 양념 붓고 물 살짝 해서 남은 설탕까지 남김없이 털어줬고요. 뚜껑 끓여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개소리야. 얍, 10분 뒤 미래로 왔습니다. 감자랑 당근 익은 거 확인해주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기름이랑 불순물 제거하는 건데 라떼는 국자로 일일이 걷었었는데 신기해서 한번 사봤고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건져내면 짜잔. 근데 뭐 큰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 그릇 준비해주고 니쿠자가 야무지게 담아내면 주문하신 니쿠자가 완성입니다. 밥 한 입, 고기 한 입. 아니 이 맛은? 바로 대접에 밥 털고 니쿠자가 털어 넣어 습가 먹어줬고요. 기가 막히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チャーシュー丼 차슈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먼저 대파입니다. 오늘은 파채 써는 법을 배워볼게요. 흰 부분만 사용할 거고 끝부분은 썰어서 알려줬고요. 3등분 해준 뒤에 반으로 갈라 심지는 빼서 나중에 국 끓여 먹을 때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준 뒤에 서로 잘 포개서 얇게 썰어주면 파채가 나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낯선 파채는 차가운 물에 담가 잠시 매운맛 빼줬고요. 다음은 멕시코산 통삼겹살입니다. 100g에 159엔 줬고요. 차슈 사이즈로 3등분 해줬습니다. 냄비 세팅에 불 올려주고 삼겹살 투하,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줬고요. 다음으로 물, 같은 양으로 간장, 미림까지 넣어주고 불 낮춰서 끓여주면 차슈 완성입니다. 완성된 차슈 건져주고 때깔 죽이죠? 원래는 식히고 썰어야 하지만 배고프니까 바로 썰어줄게요. 안 그래도 잘 안 썰리는데 얇아서 더 잘 안 썰렸고요. 눕혀서 썰어보면 다른 거 받쳐서 썰어보면 네 그냥 이렇게 썰어 먹겠습니다.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고요. 나머지도 썰리는 때까지만 썰어주고 안 썰리는 부분은 조각 내줬습니다. 잘 썰린 애들은 다음 요리에 쓸 거고 작은 애들로 차슈동 할 거고요. 팬에 불 올려주고 차슈 투하. 아까 끓인 소스 넣고 불만 살짝 입혀주면 끝이고요. 뜨끈한 밥 위에 소스 살짝 뿌려주고 차슈도 부어주면 네 지금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어서 당황한 거 맞고요. 당황하지 않고 은행에서 큰 고추장 대출 받아왔고요. 한쪽에 파채 올려주고 가운데에 계란 노른자 싹 올려주면 주문하신 차슈동 완성입니다. 노른자 싹 풀어서 차슈 찍어 파채랑 함께 먹으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豚骨ラーメン 돈코츠 라면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돈코츠 라면입니다. 집에서 육수부터 끓이는 건 좀 오바라 레트로트 사왔습니다. 2인분에 198엔 줬고요. 구성품은 면 2개, 종류가 다른 스프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바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계란을 삶아줄 건데요. 저번에 치킨 남반 만들 때 계란을 조사 놓으니까 물 끓으면 넣어보라고 하셔서 물 먼저 끓일 거고요. 계란 끝에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계란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칼로 구멍도 내줬습니다. 끓을 때 깨지지 않게 사뿐히 넣어주고 7분 타입어 맞춰줬고요. 하이빅스비 7분 뒤에 스팀 마사지 조져주고 찬물 샤워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까보면 잘 삶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칼로 반 썰어주면 완벽하죠? 나머지도 썰어주고 자 파채 썰기 복습 들어갑니다. 반 갈라 심지 빼내고 초록색도 반 갈라 포갠 뒤에 썰면 파채 완성! 흰 부분도 썰어줬고요. 팬에 불 올리고 저번에 만들어둔 차슈 투하. 이건 탄 게 아니라 불맛 낸 겁니다. 불맛. 잠시 빼두고 이제 면을 삶을 겁니다. 냄비 이건 진짜 탄 거 맞고요. 저거 없애는 법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면 2개 야무지게 털어놓고 익으면 준비 끝. 그릇에 스프 짜주고 뜨거운 물 부어 국물 준비해줬고요. 면 넣어주고 계란, 파채, 차슈까지 올려주면 주문하신 돈코츠 라멘 완성입니다. 이제 한 입 먹어보면 이제 진짜 면에 차슈 써서 한 입 먹어보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クリームシチュー 크림 스튜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쓸 채소들입니다. 먼저 장식품이 아니라 맛있는 당근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줬고요. 다음은 양파. 양파는 반갈라 채 썰어줍니다. 아 꼭지는 꼭 제거해주시고요. 오 이건 없네? 럭키비키잖아. 다 썬 양파는 당근 옆에 빼뒀습니다. 다음은 감자. 필러가 고장나서 찾아보니 알루미늄 포일을 구겨서 벗기면 잘 벗겨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냥 숟가락으로 바뀌었고요. 나 좀 성장했을지도. 역시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다음은 닭가슴살인데요. 100g에 79엔 줬고요. 왜 오늘은 닭다리살 안 쓰고 닭가슴살 쓰냐고 모르신다면 그냥 요즘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오늘은 닭가슴살로 해야 될 것 같았고요. 한 입 크기로 썰어주고 밑간해뒀습니다. 자, 그럼 재료 준비 끝. 팬에 불 올리고 기름 두르고 닭가슴살 투하.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겉이 어느 정도 익으면 당근, 감자, 양파 넣고 볶아주고 냉동 브로콜리 무심하게 툭툭 몇 개 던져줬고요. 물 살짝 넣어준 뒤 クリームシチュー 크림 시추 아니고 크림 스튜 넣어주고 잘 풀어졌습니다. 스멜스 굿. 마지막으로 우유 넣고 끓여주면 이거 영 좋지 않은 느낌이 나서 바닥 한번 긁어줬고요. 익는 거 기다리는 동안 지금이 구독자 10,000명 전에 저점 매수할 마지막 기회고요.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면 얍! 뚜껑이 생기는 마술이 아니라 채소들 익은 거 확인해주면 끝입니다. 그릇 꺼내서 건더기 푸짐하게 담아주고 후추도 살짝 뿌려줬고요. 식빵까지 구워와주면 주문하신 크림 스튜 완성입니다. 브로콜리 한 입 먹어주고 빵에도 올려 한 입 먹어주면 크리미한 게 진짜 맛있는데 조금 더 끓여서 걸쭉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서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生姜焼き 쇼가야키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미국산 돼지 등심입니다. 100g에 98엔 줬고요. 널찍하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고 도마에 가지런히 펼쳐졌습니다. 전분가루입니다. 양념이 잘 묻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같고요. 체에더러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네,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손이 최고의 도구였고요. 뒤집어서 반대편도 손으로 묻혀줬습니다. 다음은 양념. 설탕 둘, 간장 셋, 미림 셋, 청주 셋 넣고 잘 섞어줬고요. 여기에 쇼가, 즉 생강까지 한 스푼 넣어주면 양념은 끝입니다. 팬에 불 올려 기름 둘러주고 고기 올려 겉만 살짝 구워줬고요. 아까 만들어둔 양념 투하. 이 상태로 졸여주면 됩니다. 그동안 도마 정리하고 양배추입니다. 60엔밖에 안 해서 못 참고 데려왔고요. 밑동 날려주고 반갈라 채 썰어줬습니다. 근데 편집하면서 한 사실인 듯 또 채소보다 고기 먼저 썰어서 도마 씻는 거 보니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느꼈고요. 핫선 양배추는 믹싱볼에 옮겨 차가운 물 부어뒀습니다. 그 사이 쇼가야키도 완성. 접시 위에 양배추 한가득 세팅해주고 고기 야무지게 깔아 소스까지 소스까지 뿌려주면 주문하신 쇼가야키 완성입니다. 먹기 전에 절반은 마요네즈 아주 살짝만 뿌려줬고요. 양배추 먼저 한 입, 고기에 양배추 싸서 한 입 하면 달짝지근한 소스가 전분을 만나 고기에 착 붙어있어 입에 아주 쫙쫙 감겼고요. 별점 5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바지락 된장찌개 좋아하는 한식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먼저 바지락입니다. 마트 마감 때 40% 할인하는 거 건져왔고요. 해감 먼저 해줄게요. 히말라야 소금입니다. 좋은 소금 쓰면 해감 빨리 될까 싶어 넣어봤고요. 근데 히말라야 소금은 산에서 캔 거 아니야. 근데 바다에 사는 애들한테 넣으면 그야말로 산해짐. 개소리 집어치우고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채소들입니다. 먼저 감자. 필로 뒤집어서 해도 안 됐고요. 이제는 숟가락이 편하게 돼. 감자 껍질 까주고 양파 껍질도 까줬습니다. 이제 감자 깍둑 썰어주고 양파도 깍둑 썰어주고 파는 어슷 썰어줬고요. 파는 어슷 썰어줬고요. 냄비 꺼내 물 붓고 끓여주고 된장 한 숟갈 크게 떠서 풀어줬고요. 조금 짠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찌개는 좀 짜게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은 쌈장. 쌈장은 된장보다 적게 해서 풀어줍니다. 근데 저거 지금 뜨거워서 저러는 거 맞고요. 아니 뜨거우면 불을 낮추고 넣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능지가 부족했고요. 아까 썰어둔 채소 투하 해감시킨 바지락도 넣고 끓여줬습니다. 원래는 칼칼한 맛을 위해 땡초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 매운 거 못 먹는 나라라 그런가 고추가 없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다진 마늘 이라도 넣어봤고요. 파 넣어주고 두부 넣어주고 끓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된 김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이 10,000명 전에 구독했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일단 대충 닦고 옮겨줄게요. 그래도 맛있겠죠? 밥 한 공기 퍼와 건더기 야무지게 퍼주면 바지락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먼저 국물 한 입 해주고 두부 밥에 비벼 한 입 하면 맛있는데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갔나봐요. 마늘 향이 너무 강해서 4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天津飯 일본식 중화요리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먼저 새우입니다. 새우를 하나, 둘, 세 마리 아니 4마리 가져와 껍질 까줬고요. 여기서 손가락 한번 튕겨주면 짜잔 껍질이 다 까졌고요. 껍질 깐 새우는 반 갈라주고 다음은 크래미. 원래는 게살을 쓰지만 돈 없는 자취생은 아쉬운 대로 맛만 느끼기로 했고요.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표고버섯도 하나 데려왔습니다. 밑동 떼주고 썰어줬고요. 식감을 위해 밑동도 결대로 뜯어 준비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파. 쫑쫑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고요. 큰 그릇에 계란 3개. 계란 깰 때 서로 부딪히면 하나만 깨지는 거 아시나요? 옛날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계란 동시에 깨보려고 보디빌더가 했는데도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요새 애들은
계란들은 스펀지 하나? 여튼 계란 잘 풀어줬고요. 여기에 아까 재료들을 다 넣어줍니다. 팬에 불 올려 기름 두르고 아까 만들어둔 계란물 투하, 스크램블 만들듯 저어줬고요. 이 상태로 약불에 5분 정도 냅두겠습니다. 그 사이 그릇에 밥 준비해뒀고요. 5분 뒤에 불 끄고 새우 안 익어서 조금 더 익혔고요. 딴짓하다가 너무 익혀버렸고요. 아까 퍼둔 밥 위에 살포시 이불 덮어줬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아까 쓰던 팬 다시 불 올려 물 한 컵 부어주고 간장 한 숟갈, 미림 한 숟갈, 설탕 한 숟갈, 후추 톡톡 넣어줬고요. 여기에 굴소스 살짝, 가스오 다시 툭툭, 마지막으로 전분물 넣어 농도 잡아주면 소스 끝입니다. 소스 계란 위에 촉촉하게 뿌려주면 주문하신 텐시낭 완성입니다. 한 숟갈 크게 떠서 한 입 하면 이거 한국인이면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할 맛이고요. 계란이 조금 덜 익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에 별점 4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スープカレ 스프 카레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쓸 재료부터 보시죠. 하나씩 손질해줄게요. 먼저 당근. 여러분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당근 안 싫어합니다. 익힌 당근이 좀 그럴 뿐. 저 당근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다음 감자. 감자는 껍질째 썰어줬고요. 단호박도 썰어주고 이건 영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귀엽게 생겼고요. 계란도 미리 삶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다져주면 손질은 끝이고요. 감자랑 단호박은 꼬치를 끼워줄 거예요. 근데 제가 스프 카레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추아저씨 영상을 한 10번 정도 돌려봤는데 아니 사실 2번만 봤고요. 진한 닭육수 베이스에 해장되는 느낌이라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기하는 사이에 꼬치 다 끼웠고요. 아 또 까먹을 뻔했다. 냉동 브로콜리 꺼내놨고요. 이렇게 오늘 사용할 토핑들입니다. 이제 팬에 불 올려 기름 두르고 감자, 단호박 구워줬고요. 나머지 채소들도 구워줬습니다. 왜 이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 냉동 브로콜리 기름에 바로 넣지 마시고요. 팬에 다시 기름 두르고 닭봉입니다. 원래 닭다리를 사야 되는데 생김만 보고 사서 집에 왔더니 닭봉이더라고요. 근데 닭봉이 원래 이렇게 큰가? 스테로이드 맞았나? 여튼 100g에 69엔에 데려왔고요. 뼈가 있어서 그런가 더 싸더라고요. 구워준 뒤 잠시 빼뒀고요. 팬에 버터 하나 넣고 아까 다져둔 양파 넣어 갈색빛 돌 때까지 볶아주고 다음은 캔토마토 투하, 다진 마늘, 다진 생강도 넣어줬고요.ー golden curry 카레 넣고 볶아주다 물 붓고 치킨 스톡, 아까 구운 닭봉도 넣어주고 호카이도가 우유가 유명하니까 우유도 아니 사실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서 넣었고요. 접시 꺼내주고 국물, 닭, 채소 토핑, 계란까지 세팅해주고 뜨끈한 밥 위에 치즈 한 장 올려주면 주문하신 스프 카레 완성입니다. 먼저 국물 한 입. 아 이거 왜 해장된다는지 알 것 같은 맛이고요. 다음에 한번 제대로 사 먹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별점 5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 제육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돼지 앞다리살입니다. 100g에 109엔 주고 데려왔고요. 믹싱볼에 넣어 밑간을, 아니 무슨 대구 막 찢기도 아니고 떨어지지를 않냐. 호모 사피엔스답게 도구 써서 떼줬고요. 여기에 미림 살짝, 소금 후추 살짝, 생강 살짝 넣고 재워줬고요. 다음은 양파. 제 주먹만한 양파 5개가 320엔 하길래 못 참고 데려왔고요. 방갈라 채 썰어줬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한번 닦아줬고요. 우는 거 아닙니다. 다음은 대파. 꼬다리 날려주고 흰 부분 파란 부분 구분해서 어슷 썰어줬고요. 다음은 양념입니다. 고춧가루 사왔습니다. 1kg짜리밖에 안 팔아서 이제 매운 거 자주 먹어야 되고요. CJ 대기업 거 건져왔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에 설탕 2스푼, 간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넣어 섞어줬고요. 팬에 불 올려 기름 두르고 재워뒀던 돼지고기 끼워 투하, 회색빛이 돌 때쯤 아까 만든 양념 투하, 물로 한번 헹궈 알뜰하게 다 써줬고요. 80%쯤 익었을 때 채소들 넣어줬습니다. 채소 숨 살짝 죽으면 대파 파란 부분, 치킨 스톡 살짝 넣고 휙휙 멋 살짝 뿌린 뒤 접시에 담아주면 주문하신 제육볶음 완성입니다. 한 입 먹어주면 바로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서 밥 넣고 제육 다 넣어 비벼 먹어줬고요. 채소들의 식감이 살아있는 기사식당 제육볶음 딱 그 맛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별점 5점 드렸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본산 자취생의 자취 한 끼. 오늘의 메뉴는 茶碗蒸し 오늘의 주인공 대파입니다. 대파 끝부분 날려주고 여러 등분으로 썰어 하나는 채 썰고 2개는 구워서 조릴 거고요. 나머지는 볶고 삶아서 육수를 낼 겁니다. 방갈라 심지 빼서 채 썰어주고 파란 부분 작게 썰어 장식으로 쓸 거고요. 그러면 대파 손질은 끝입니다. 다음은 육수.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치방다시로 추정되는데 방구석 암흑요리사는 가루다시로 대체해줬고요. 이제 파를 구워줄 건데 영상에서는 볶은 거 삶은 거 따로 육수 뽑아 섞으시던데 저는 그냥 볶아서 육수 붓고 삶아줄 거고요. 근데 대파가 이미 구운 것 같다고요? 네, 촬영 버튼 안 눌러서 뺐다가 다시 찍고 있는 거고요. 겉이 좀 까매질 정도로 구워지면 아까 만들어둔 육수 붓고 끓여줍니다. 대파가 흐물흐물해지면 체에 걸러 숟가락을 꾹꾹 눌러 대파의 모든 맛을 짜내주고 잠시 빼뒀고요. 남은 대파 아까워서 한 입 먹어봤는데 이것만 먹어도 벌써 맛있는 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간장 미림 1대1로 섞어 팬에 붓고 아까 구운 대파를 졸여줬습니다. 옆으로 잠시 빼두고 파채를 튀길 건데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튀기면 적은 기름으로도 튀길 수 있고요. 근데 터버렸네. 채소의 익힘 정도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바로 버리고 다시 튀겨줬고요. 다 졸인 대파도 빼줬습니다. 남은 국물에 전분물 풀어 소스도 만들어줬고요. 드디어 계란 3개 잘 풀어 이거 육수를 먼저 체에 걸러 계란을 체에 걸러 그냥 섞어서 체에 한번 걸러줬고요.
잘 걸러진 것 같네요. 그래서 옮겨 담고 뭐야 이건. 호일로 잘 싸준 뒤에 냄비에 넣고 약불에 중탕시켜줬고요. 뜨거우니 수건대고 꺼내 열어보면 색이 왜 이래 이거. 어차피 소스로 덮으면 괜찮아요. 조린 대파 깔아주고 그리고 우니를 쓰셨던데 대파만 있는 세계관에 우니가 어디 있습니까? 는 핑계고 자취생 지갑 사정상 우니는 못 사고요. 튀긴 대파 올려주면 요리명 대파의 사생활 완성입니다. 먼저 조린 대파 하나 올려 한입, 튀긴 대파도 올려 한입 하면 대파가 맛있는데 그걸 계란이 싹 감싸주는 게 확실히 대파가 주인공인 게 느껴졌고요. 우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에 별점 4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문하면 요리하는 심야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豚汁 돈지로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쓸 채소들입니다. 아직도 냉장고에 남아있는 당근, 반갈라 반달 모양으로 썰어줬고요. 다음은 무. 무는 흑백요리사 칼마카세님처럼 다시 칼마카세님처럼 얇게 껍질 벗겨줬고요. 네, 때려치겠습니다. 무는 먹기 좋게 나박 썰어줬고요. 다음은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그냥 먹기 좋게 막 썰어주고 대파도 어슷어슷 썰어줬습니다. 다음은 곤약. 드라마 심야식당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뜯던데 찾아보니 이렇게 하면 국물이 더 잘 스며든다 하고요. 근데 사실 잘 와닿진 않았고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우엉이래요, 우엉. 살면서 우엉은 김밥에 들어가는 우엉밖에 본 적 없는데 실물은 처음 영접했고요. 이거 뭐 학창시절 쌤들이 쓰던 몽둥이같이 생겼고요. 쓸 부분만 포일로 벗겨주고 이렇게 연필 깎듯이 썰어줬습니다. 내가 우엉을 써는 건지 나무를 깎는 건지 뭔가 장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고요. 이렇게 털어주고 오 소리 좋은데?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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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밤 빰빰빰 뇌절 컷?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팬에 불 올려 참기름 둘러주고 돼지전지 불고기용입니다. 잘려있는 줄 알았는데 안 잘려있어서 가위로 잘라 뜯어줬고요. 아까 썰어둔 재료 넣고 볶아주면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끓일게요. 물 부어주고 양분이 한동안 돈지로 실컷 먹겠고요. 물 끓으면 표고랑 대파 넣어주고 생강도 살짝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된장 불 끄고 넣어드렸고요. 냄비째 옮겨준 뒤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내면 주문하신 돈지로 완성입니다. 먼저 국물 한입, 밥 한입, 건더기까지 크게 한입 하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일반 미소시루보다 훨씬 진한 맛이었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문하면 요리하는 심야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年越しそば 원소바 주문받았습니다. 오케이. 토시코시 소바라는 게 토시는 해, 코시는 넘김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애군을 끊고 새해 행운을 비는 음식이라고 하고요. 먼저 새우입니다. 연말이라 비싼 타이거 새우로 플렉스 한번 해봐. 아니 사실 마트에 늦게 가서 이것밖에 안 남아있었고요. 토핑으로 새우튀김이 올라가는데 등이 휘어있는 새우를 먹고 등이 휠 나이까지 오래 살아라 그런 의미라고 하고요. 꼬리에 물주머니 제거해주고 머리까지 튀길 거라 눈도 제거. 인간이 미안해. 뿔도 잘라줬고요. 껍질까지 벗겨줬습니다. 튀길 때 휘지 않게 배에 칼집 내줬고요. 근데 오래 살려면 등이 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허리 곧게 편 채로 건강하게 늙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반죽물. 물에 밀가루 섞어가면 물개 농도 맞춰줬고요. 팬에 기름 올리고 새우 투하. 반죽물 뿌려 눈꽃도 만들어줬고요. 칼집 내도 휘어버리는 거 보니 오래 살 운명인가 보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트 새우 투하. 허리 펴 임마. 눈치 챙겨. 이번엔 그래도 좀 펴진 것 같고요. 이제 면쌀 물물 올려주고 물 끓는 동안 다음 토핑 준비할게요. 이건 카마보코라는 어묵인데 바다에서 해 뜨는 모양을 형성한 거라 하고요. 이거 왜 안 떨어져? 칼로 잘라내고 썰어줬습니다. 대파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물 끓으면 면 넣어주고 소바를 쓰는 이유가 툭툭 잘 끊어져서 애군을 끊어낸다 그런 의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먹을 때 꼭 면을 끊어 먹어야 한다네요. 이제 그릇에 쯔유, 뜨거운 물 부어주고 면 넣어줬고요. 싱거워 보여서 쯔유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한 토핑들을 올려주면 주문하신 온소바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 한입, 어묵도 한입, 면까지 먹어주면 맛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맛이고요. 근데 면을 안 끊어 먹었네? 어쩔 수 없이 면 하나 더 삶아왔고요. 이거 진짜 더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찝찝하잖아요. 면 이렇게 끊어 먹으면 제 애군도 방금 끊어졌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